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이다로 세상 보기의 이다로입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참신한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울주군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신 서범수 위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설명들 잘 보내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되신 것 같은데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설명절 전에 머리를 깎으면서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하는 생각으로 가서 머리 염색도 좀 하고 했습니다. 네, 아유, 이쁘게 보고 봐주십시오.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우선 또 울주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또 지역 고향을 위해서 뭔가 또 큰 결심을 하셨는데 어떻게 출마의 변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설명절 연휴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설명절에는 지는치기라든지 친구들과 특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설명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치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북한으로부터 위협도 받은 적도 많았고 또 정치인들도 늘상 네. 비난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러다가 어쩌면 잘못하면 좀 못 살게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이 어쩌면 붕괴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유사 이래로 가장 국력이 강하고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현 집권 세력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쪼들리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위기에 몰렸고 동맹의 금이 가고 대북구애가 모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익이 많이 무너지고 곳곳에서 내전과 같은 갈등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국익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 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이 막무가내 정권에 대해서는 선거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희들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포기는 하시지 말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네, 했습니다. 현재 이제 예비 후보 입장이신데 예. 네, 여러 가지 준비하신 공약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면? 선거에서 공약이라는 건 실현 가능성의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도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실현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정치를 좀 개혁했으면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저 혼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협조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지만 제가 먼저 선도에 나서서 이런 거를 좀 전파를 시키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부분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있고요. 우리 대통령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국회의원만이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3선만 하더라도 곱하면 4, 12년이거든요. 12년 정도면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포부, 정치적인 야망 아니면 정치적인 의정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삼순 제한 연임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새로운 게 수혈되는 인물로 하여금 좀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현재 기초단체 의원들 그 선거구제가 중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게 12개 읍면인데 3개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의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중부권으로 범수하고 청량이 묶여져 있는데 예. 인구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 쪽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출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의 대표 주자들이 나오지가 않고 한 작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읍면에 한 분씩은 군의원으로 선출이 되어 가지고 그 읍면을 좀 관리하고 또 대표 주자로서 민원도 챙겨주고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범서같이 큰 데는 한두 명 더 추가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소선거구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보면 그린벨트 체계를 좀 전면 개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4분의 1이 그린벨트고 그다음 80% 이상이 1, 2급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대도시권에서 유일하게 도시 내부에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도심 외곽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확장성이 크게 제한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도부터 이걸 조금 그린벨트 면적을 30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해제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다. 지금 현재 너무 작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그런 제한 권한을 좀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1, 2등급이라 해도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을 좀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린벨트 체계를 좀 개편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태화강이 국가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울주군까지는 지금 그게 영역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협회 고영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국가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공약이 되는 대로 또 따로 발표할 기회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 공약 들어보니까 빌공짜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기현 전 시장 함명수 사건은 울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 예비부께서 정치적 행보의 중심에 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사실 생활하다 보면 내가 주권을 언제 갖고 있지?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국민들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국기를 문란하는 중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울산시장 하명수 사건을 좀 쳐다봐야 된다.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거기 댓글이 한 44만 건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건만으로 해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사건으로 해서 거의 8,8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 댓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두 개 댓글 사건은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총체적으로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이 하명수 사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첩보를 가공을 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지방 경찰청으로 와서 수사를 했었고, 두 번째가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 간의 선거 공약 관계도 서로 언론을 했었고, 그리고 송철호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매수한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진상을 규명해서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방 선거의 울산시장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울산시장을 사실 도둑맞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울산 시민의 주권이 도덕을 맞았다. 주권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 주권을 도로 찾자. 내 주권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사안들을 인식시키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지역이 울산시 아닙니까? 울산시장의 이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울산시가 지금 너무 조용하다. 울산시 전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울산시에서부터 불씨를 좀 끄뜨리지 않고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집회를 하든지 선전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전파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울산이 움직여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시당뿐만 아니고 저희들 당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열차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주권을 반드시 찾자. 예, 예. 굉장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주권 찾기 운동으로 네, 전개를 주권 해줘야 찾기 된다. 운동.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울주군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뤄보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우리 소개를 드렸지만 제가 20여 년간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참 경찰 생활이 어렵다. 늘상 비상 대기를 해야 되고 밤에 사건이 나면 벌려 다녀야 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거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서 경찰 생활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지역 활동을 해보니까 경찰 생활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는 특히 울주에 내려와서 울주가 면적이 서울의 1.2배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인구도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조가 거의 가깝거나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거의 대한민국의 탑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많고 비전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막상 당협 위원장으로서 선출돼서 와서 보니까 1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서울주권, 그다음 남울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인 어떤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갈등을 좀 잘 엮어서 가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그런 이게 어떤 갈등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서부는 서부 나름대로 서울주 발전 협의회, 남부는 남부대로 남울주 발전 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울주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정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네. 미약한 게 물론 있기는 있다고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좀 활동이 미진하고 물론 이런 일들이 군이나 군의회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민간이 합쳐서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가져야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나고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울주 지역을 좀 통합시키고 이런 갈등을 봉합해서 이 갈등을 시너지로 효과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우리 예비국께서 예. 예리하게 판단을 하신 걸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예. 저도 30년간 예. 이렇게 울산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울주군을 12인 12색, 3인 3색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누군가의 역할이 참 필요한데 아마 우리 또 하나가 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군과 그러니까 울주군과 울산시 그러니까 중앙중부와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 늘상 이때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하고 시하고는 이게 잘 협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울주군에서 잘 받아 챙기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까 그 여러 가지 갈등 부분도 있지만 군하고 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중앙정부 간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울주군 자체가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좀 어여삐 봐주시고 저희들 하시는 거 나쁘면 나쁜 거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고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울주군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한몸 불사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4.15 총선을 앞두고 참신한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 순서, 오늘 첫 순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당 울주군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신 서범수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